민주당의 최근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비명계 혹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당내 주류들이 비판 수위를 꽤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민주당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 게 이른바 시스템 공천인데 현역 친명 의원 지역구에 지원한 예비 후보자들이 잇따라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졌던 폐해가 로마 역사부터 해서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직접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것은 완전히 포퓰리즘과 일치화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예, 화면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최병우 의원님. 네. 현직 친명 의원들이 지역구 있는 곳에 몇몇 의원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문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근데 이게 비명계여서 일찌감치 이렇게 낙인이 찍힌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비명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적격 사유가 당원 당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7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뭐 강력범죄, 뭐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론 경선불복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김윤식 전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경선불복을 실제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뭐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실제 그걸로 인해서 뭐 탈당하고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려다가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포기했어요. 아하. 그러면 정치라는 거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경선 불복이라는 거는 이제 컷오프나 뭐 이런 걸 됐을 때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나가서 뭔가를 최종적으로 했을 때까지가 그게 이제 완성이 돼야 경선 불복인데 예. 지금 김윤식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경선 불복이라는 고기에 딱 걸어서 아예 그 뭐 경선에 임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다. 이게 지금 부적격 판정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민주당의 사무총장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총장이 뭐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소위 비명계 뭐 최성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비명계 쪽에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러면 이제 지금부터 아예 공천의 초기 단계부터 이제 비명계 학살을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 규정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충 뭐 규정 어디 언저리에만 가도 부적격 판정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아마 저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진봉 교수님 이게 이제 비명계에서 하는 얘기는 과거 경선 불복, 고양시장 재직 당시의 당정 협력 일정 불응 이런 거는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냐. 그럼 객관적으로 최근에 뭐 누군가가 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적격 부적격 판정했던 그런 부분들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당히 명확한데 친명들은 허들이 낮고 비명들은 허들이 높으니까 이거 다 이재명 대표 입김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근데 김윤식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공천 불복에서 잠깐 뭐 나가려다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2020년에 민사소송도 1억 원 정도 2년 6개월에 걸쳐서 당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검증하는 곳에서도 기준을 꼼꼼하게 따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만약 그랬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뭐 이분들이 꼭 비명계라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비명, 친명으로 나눠진 것보다 본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예전의 행적들에 대해서 비판의 기준이 된 것이지 그거 자체가 친명, 비명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최성 전 시장도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와는 뭐 인연이 있다고 하면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저게 지금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사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김윤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거나 이런 뒤에 행위는 없고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을 걸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똑같은 예로 지금 이제 언론에 처음 얘기하는데 작년에 정권 교체되고 국민의힘의 당세가 가장 강했을 때 지방선거에 압승했잖아요. 예. 제가 국민의힘 상대로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걸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의뢰인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지방선거에 경선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불이익한 것 같다라고 사건 의뢰를 주셔가지고 법리 판단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걸어서 심지어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바뀌고 탈당하고 그때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소신대로 움직이니까 좋다라면서 인재 영입 때 굉장히 더 좋게 보셨거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를 좋게 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왜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을 할까? 굉장히 좀 대비되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친명과 비명 간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애초 이 경선 초기 단계부터 누굴 자르고 안 자르고가 벌써 이렇게 잡음이 나면 그만큼 민주당 내부의 여러 공감대, 봉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조금 의미심장한 뉴스거리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의미심장하기보다는 사실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헌신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모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 여기에 대상은 박강원 전 원내 박강원 의원인데 최병우 의원님. 사실은 정치공 오래 취재하셨으니까 네. 백봉신사상 누가 받았는지 대략 기억이 나실 텐데 나죠. 여기에 10명 안에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많이 눈길을 끌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이제 주로 국회 출입 기자들, 그다음에 국회 직원들, 뭐 동료 의원들, 뭐 이렇게 되게 이제 그 일종의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저 백봉신사상에 누가 적합한 인물이냐 그래서 사실 기자를 할 때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 저는 그 기준은 사실 오늘 와서 처음 알았어요. 뭐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활동 그거는 그냥 의례적인 말이고. 정직, 헌신, 모범. 예. 근데 대개 이 경우에는 그냥 자기하고 가깝거나 아니면 뭐 저 친소 관계 뭐 이런 걸로 이제 인기 투표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백봉 나윤균 선생 과거에 뭐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재원 의원도 하고 뭐 하는 그런 분들이라서 이제 후손들이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도 일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백봉신사상에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백봉신사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건 아주 현실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저기서 뽑았다 하는 부분은 글쎄, 그거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 뭐 친명계가 많이 이재명 대표한테 표를 몰아줬나? 뭐 이런 느낌 외에는 뭐 정직, 헌신, 모범 뭐 이런 거 하고 글쎄 뭐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재판 리스크나 수사 리스크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합당한 판단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뭐 이제 정색하고 할 건 아니었고요. 물론 아까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도 한 5명 정도, 4-5명 정도 받았으니까 다만 여기 이제 현직 야당 대표가 끼면서 백봉 신사상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